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밤에서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마친 손으로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치던 밤. 38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숫자가 그날 밤 처음으로 맞지 않았던 밤. 통장을 들여다보던 손이 멈춰 섰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 100만 원. 낯선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직접 관리해온 통장이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단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보험이야. 신경 쓰지 마. 그 짧은 말 한마디 뒤에서 생활비는 조용히 줄어들고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얼어붙고 38년의 결혼 생활이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 은숙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집에도, 우리 엄마에게도,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그리고 그 작아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은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1. 어긋난 숫자. 가을이 깊어가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은숙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하던 대로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남편 통장 사본, 안경, 계산기, 그리고 줄이 쳐진 가계부. 거실에서는 도연이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안경을 고쳐 쓰고 자리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던 일이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던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처음엔 자신이 덧셈을 잘못한 줄 알고 다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여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통장 내역 위쪽으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자동이체 항목들을 한 줄씩 눌러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공과금, 보험, 인터넷, 적금. 그리고 딱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매달 같은 날, 밤 11시 42분, 100만 원. 수신 계좌번호만 달랑 적혀 있었고 이름은 없었습니다. 은숙은 그 줄을 손가락 끝으로 짚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통장은 20년 넘게 은숙이 직접 관리해 온 돈이었습니다. 보험이면 보험, 적금이면 적금,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은숙이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낯선 계좌로 돈이 빠져나갈 리가 없었습니다. 은숙은 한 달 전 내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 100만 원. 2달 전, 3달 전, 4달 전. 가슴 안쪽이 아주 천천히 식어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앵커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는데 은숙의 눈에만 아무것도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 2컵을 따랐습니다. 한 컵을 들고 거실로 걸어가 도연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자동이체 뭐야? 은숙은 손에 든 통장 사본을 도연 쪽으로 살짝 내밀며 손가락 끝으로 그 줄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의 눈이 딱 한 번 움직였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은숙은 정확히 봤습니다. 도연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통장을 받아들더니 천천히 숫자를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통장을 다시 은숙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험이야. 은숙이 고개를 조금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보험인데? 나는 처음 보는 거야. 내가 따로 든 거야.
도연은 리모컨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연의 시선은 이미 텔레비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은숙은 거실 문 앞에 선 채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회사 보험인지, 언제부터 든 건지, 왜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는지.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만들어 놓은 공기가 너무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은숙은 물컵을 들고 조용히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계부를 덮고 안경을 벗고 계산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찻잔처럼 두 손을 모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바람에 나뭇잎 하나가 유리창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불을 껐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숫자를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100만 원. 24개월이면 2,40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은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숭늉을 마시고 코트를 걸치고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짧은 인사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숙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주저앉듯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안에 아직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숙의 친구 순자는 그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은숙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안 아파. 들어와. 순자는 신발을 벗으며 은숙 등을 쭉 살폈습니다. 말은 안 아프다고 하는데 눈밑이 퀭하잖아.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거야? 좀 그랬어. 은숙이 냉장고에서 식혜를 꺼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팔짱을 끼며 은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도연 씨가 뭐랬어? 은숙이 컵을 내려놓다가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왜 도연 씨 얘기야? 내가 20년을 옆에서 봤는데 내가 저 표정 지을 때는 항상 도연 씨 때문이더라고. 은숙은 컵 2개를 식탁에 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통장에서 이상한 돈이 나가고 있어. 이상한 돈? 매달 100만 원씩?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숙은 어젯밤 가계부에서 발견한 것, 도연에게 물었더니 보험이라고 했던 것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식혜에 컵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도연 씨가 어느 회사 보험이라고 했어? 그냥 신경 쓰지 말래. 신경 쓰지 말라고. 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20년 넘게 내가 직접 관리해온 통장인데 신경 쓰지 말라니. 그게 말이 돼? 은숙은 식혜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더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 딱 그 말 한마디 하고는 텔레비전 봐버리니까. 그게 더 이상하잖아. 순자가 팔짱을 더 단단히 끼며 말했습니다. 보험이면 보험 증권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회사, 어떤 상품인지 서류가 있어야지. 당장 내놓으라고 해. 은숙은 대답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순자는 은숙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은숙아, 나는 내가 별 걱정 다 하는 사람인 거 알아. 근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은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골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녁은 됐어? 배고파 죽겠네. 은숙은 부엌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곧 차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양말을 벗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은숙은 반찬을 꺼내 놓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아? 응. 어제 그 자동이체 보험 증권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있어? 도연의 손이 리모컨을 채널 버튼 위에 올려놓은 채 잠깐 멈췄습니다. 도연은 은숙을 한번 보더니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내가 가계부 관리하잖아. 항목을 적어놔야 하니까. 가계부에는 그냥 보험이라고 쓰면 돼. 그래도 어느 회사 건지는 알아야지. 은숙. 도연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은숙을 봤습니다. 내가 보험이라고 했잖아. 그걸로 되는 거야. 말끝이 낮고 단단했습니다. 은숙의 손이 반찬 그릇을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식탁에 앉아 가계부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날짜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 밑에 딱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보험이라고 했다. 증권은 보여주지 않았다. 챕터 2 조용한 균열.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은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더 크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초였습니다. 도연이 생활비 봉투를 늘 그렇듯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은숙은 봉투를 열어 돈을 세었습니다. 5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은숙은 혹시 잘못 셌나 싶어 다시 펼쳐 세어봤습니다. 역시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하지 않고 가계부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주 작게 물음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 달 봉투는 또 가벼웠습니다. 이번에는 10만 원이 적었습니다. 은숙의 연필이 가계부 칸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도연이 신문을 들고 베란다를 거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골프 약속도 그대로였고 외출도 줄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집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은숙은 그날부터 가계부 뒤편에 항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날짜, 생활비, 자동이체 날짜, 도연 외출 시간. 누가 볼까봐 글씨를 최대한 작게 썼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은숙이 저녁상을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조금 올랐더라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도연의 숟가락이 밥그릇 위에 탁 소리를 냈습니다. 생각보다 큰 소리였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돈 얘기가 많아? 낮고 납작한 목소리였습니다. 냉기가 밥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은숙은 젓가락을 든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도연은 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가계부나 잘 써.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갈 떴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이후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싱크대 앞에 서서 오랫동안 물을 틀어놓았습니다. 물소리에 묻히면 마음이 조금 덜 시끄러웠습니다. 비눗물이 손등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은숙은 도연과 살아온 날들을 조용히 되짚었습니다. 38년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이 살림을 지켜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통장을 허투루 관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연은 가계부나 잘 쓰라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은숙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순자가 시장에서 들기름을 사왔다며 들렀습니다. 은숙이 차를 끓이는 동안 순자는 식탁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나 요즘 잠이 안 와.
우리 딸내미가 또 남편이랑 싸웠다고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데 또 시어머니 문제래. 세상에 며느리한테 청소 잘못했다고 뭐라 하더래. 요즘 세상에 순자가 혀를 차다가 은숙을 흘끗 봤습니다. 너는 요즘 좀 어때? 은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살짝 오므렸습니다. 생활비가 또 줄었어. 순자가 즉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저번 달이 5만 원이고 이번 달이 10만 원이야. 2달 연속으로?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한테 말은 했어? 말을 꺼내면 돈 얘기 많이 한다고.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봐, 은수가. 그거 이상한 거야. 자기 씀씀이는 그대로면서 살림 돈만 줄이는 게 말이 돼? 은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긴 해. 근데 어떻게 해? 더 물어보면 또 뭐? 무서운 건 아닌데. 공기가 꽁꽁 얼어버려. 집이 싸해져서. 순자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아, 너 38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야.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봐야 돼?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동이체, 나는 보험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은숙의 눈이 순자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 말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 은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말이 귀 안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도연이 잠든 뒤에 부엌 불만 켜놓고 통장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수신 계좌번호를 또 한 번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이 번호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혼자서는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오후였습니다. 은숙은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고 지연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밥은 먹었어? 응, 방금 먹었는데.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은숙이 잠깐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별일 아닌데. 아빠 통장에서 모르는 돈이 나가고 있어서. 모르는 돈이요? 매달 100만 원씩? 아빠한테 물으니까 보험이라는데 증권은 보여주질 않고.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언제부터야? 내가 발견한 게 2달 전인데 내역이 2년 가까이 됐어. 2년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년이면 총액이 얼마야? 2천만 원이 넘지. 엄마. 지연이 목소리를 잠깐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아니야, 바쁠 텐데. 엄마, 나 지금 바쁜 게 문제가 아니야. 은숙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딸한테 말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눈을 몇 번 깜빡이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챕터 3 빗소리 속의 진실. 비가 많이 오는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밤 9시가 되기 전에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숙은 부엌을 정리하다가 소리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거실불을 끌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도연의 핸드폰 화면이 짧게 밝아졌습니다. 은숙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38년 동안 남의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면 위에 뜬 메시지 알림이 딱 한 줄 보였습니다. 이번 달도 정상 입금 확인했습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정상 입금. 그 말이 눈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입금을 확인한다는 문자는
저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수신이지 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입금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주는 방식은 은숙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숙은 핸드폰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메시지 발신자 이름을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혜경.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인지 아는 사람인지 은숙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지만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의 숨소리가 옆에서 고르게 들렸습니다. 은숙은 천장을 보며 입술만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나가고 나서 은숙은 핸드폰을 들고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와도 돼. 지연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에 갈게요. 아빠 있어요? 골프 간다고 했어. 잘 됐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이 아침 일찍 골프장으로 나간 뒤에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도 없이 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현관에서 은숙을 보자마자 엄마 얼굴을 한참 살폈습니다. 엄마, 살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 잘 모르겠어. 지연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어? 먹어. 들어와. 지연은 식탁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은숙이 커피를 끓여 나오는 동안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 통장 내역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은숙은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몇 달에 걸쳐 기록해온 메모들을 지연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지연의 눈이 줄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날짜, 금액, 도연 외출 시간, 생활비 변동까지. 엄마 이거 직접 기록한 거야? 응. 언제부터? 처음 발견한 날부터. 지연이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신 계좌번호 기억해? 은숙은 뒤쪽 페이지를 펼쳐 조그맣게 적어둔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지연이 그 숫자를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돼? 물어봐. 지연이 연필을 내려놓으며 눈을 들어 은숙을 봤습니다. 아빠 핸드폰에서 뭔가 본 것 같다고 했잖아. 그 이름이 혜경이라고 했지.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 예전에 들어본 적 있어? 아빠 직장 동료라든가. 은숙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이름은 잘 몰랐어. 다 성으로만 불렀으니까. 지연은 노트에 혜경이라는 이름을 적고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알아볼게. 어떻게? 방법이 있어. 은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너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지연은 노트를 덮으며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뜨거웠지만 부어가는 서늘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몰라도 돼. 근데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뭘? 아빠한테 먼저 다 말하지 마. 아직은. 은숙이 눈을 들어 딸을 봤습니다.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점심을 먹고 오후 늦게까지 은숙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돌아오기 2시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간다. 밥 먹고 가지. 아빠 오기 전에 나가야 해. 지연은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연락 오면 바로 알려줄게. 괜찮아? 은숙이 현관에서 딸의 등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에 은숙은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다녀간 자리에 지연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습니다. 지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숙은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그 계좌 개인 명의야. 은숙의 손이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여자 이름이고 이름이 혜경이야. 서혜경. 전화기 너머에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숙은 잠깐 대답을 못했습니다. 응. 엄마. 응, 나 괜찮아. 은숙은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노란 잎들이 한꺼번에 흩어졌습니다. 38년. 그 긴 세월 동안 은숙이 모르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가슴 안에 두었던 물음의 답을 이제 막 받아들었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챕터 4 혼자서 준비하다. 은숙이 집 밖에 혼자 나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도연은 이른 아침에 지인 모임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은숙은 코트를 걸치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목적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네 은행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가는 동안 손이 계속 핸드백 끈을 놓았다 잡았다 했습니다. 창밖으로 행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시장에 가는 아주머니,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 점퍼 차림의 노인. 모두 아무 일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숙은 버스에서 내려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유난히 크게 뛰었습니다. 어금니를 살짝 깨물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은숙은 잠깐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통장 하나 만들려고요.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은숙이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은숙이 펜을 잡자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직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은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비상금이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이어서 작성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표정이 오히려 은숙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통장이 만들어지는 동안 은숙은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생각했습니다. 38년이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파란 통장이었습니다. 은숙의 이름이 4글자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면서 은숙은 햇살 속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픈 것인지 홀가분한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은숙은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순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 수제비 하려고. 은숙은 핸드폰을 쥐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갈게. 순자네 집은 같은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은숙이 초인종을 누르자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서 와. 밀가루 반죽하고 있었어. 부엌에서는 육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은숙은 식탁에 앉아 순자가 반죽 떼어내는 걸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반죽을 냄비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뭔가 있지? 응. 말해봐.
은숙은 손을 식탁 위에 얹고 말했습니다. 그 자동이체 계좌, 여자 이름이야.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숙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연이가 알아봤어. 순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은숙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 서혜경. 혹시 들어본 이름이야?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냄비 속에서 수제비가 보글보글 떠올랐습니다. 은숙아. 응. 너 지금 어때? 은숙은 순자 눈을 보다가 입술을 한번 다물었습니다. 이상하게. 울고 싶지가 않아. 왜? 모르겠어.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순자가 은숙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38년이야.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도연이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었을지를 생각하면 이제는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눌렀습니다. 근데 어떡할 거야? 은숙은 창밖을 한번 봤다가 다시 순자를 봤습니다. 아직은 몰라. 지연이가 좀 더 알아본대. 혼자 너무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수제비를 먹는 동안 두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수제비 한 그릇을 더 퍼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살이 너무 빠지면 안 되잖아. 은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어. 그래야지. 두 사람은 창밖 햇살이 기울 때까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또 알아봤는데. 응? 서혜경이라는 사람, 아빠 예전 직장 후배야. 은숙의 손이 식탁을 짚었습니다. 아빠가 부장으로 있을 때 같은 팀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니고. 은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듣고 있어. 2년 가까이 매달 100만 원이면 단순한 관계는 아닐 것 같아. 은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숙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도연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엄마 혼자 말고 내가 같이 있을게. 아니, 엄마. 지연아, 이건 내가 먼저 해야 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근데 엄마 뭐라고 할지 먼저 생각해놓고 말해. 감정적으로 되면 도연 씨가 더 벽을 쌓을 수 있어.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전화를 끊고 은숙은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자기 이름 4글자를 한번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쪽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챕터 5 마주하다. 도연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다가 막 일어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세수를 하고 나와 소파에 앉는 걸 본 은숙은 물컵 2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 컵을 도연 앞 탁자에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리모컨을 집으려다가 은숙의 목소리 톤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손을 멈췄습니다. 은숙을 봤습니다. 나 오늘 좀 얘기하고 싶어. 도연은 잠깐 은숙 얼굴을 살피다가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뭔데? 은숙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말했습니다. 그 자동이체 계좌. 개인 명의야.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자 이름이고 이름이 서혜경이더라. 거실 공기가 한꺼번에 딱딱해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은숙이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도연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잠깐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아봤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물어본 거야. 은숙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도연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알아봤어. 지연이를 끌어들였어? 도연의 목소리가 날이 섰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야. 지연이도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자식한테 이런 걸 말해? 도연아? 은숙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화내지 마. 지금 화를 낼 상황이 아니잖아.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 잠깐 소리가 없었습니다. 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매달 100만 원이야. 그게 보험 아닌 건 우리 둘 다 알잖아. 도연이 손을 무릎에 얹고 앞을 봤습니다. 얼마나 됐어? 도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 사람이랑. 도연이 잠깐 말이 없다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3년.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중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얼굴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어금니를 꼭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뭔데? 도연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야.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알고 지내는 사람. 도연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창가까지 걸어가서 거기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은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38년 동안 이 살림을 혼자 다 했어. 도연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 키울 때 당신은 회사에 있었고, 이사할 때도, 부모님 모실 때도, 당신이 아파서 병원 다닐 때도 내가 다 했어. 은숙은 돌아서서 도연을 봤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불만 한 번 크게 말한 적 있어? 도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내가 몰라서 그냥 있던 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어.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 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어. 도연이 입술을 살짝 떨었습니다. 은숙아, 나는 지금 당신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은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이미 알았어.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건 하나야. 은숙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미안해?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돌았습니다. 도연이 손을 무릎에 얹은 채 한참 있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짧고 낮은 말이었습니다. 은숙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숙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당장 결정을 내리진 않을 거야. 도연이 은숙을 봤습니다. 근데 도연아, 한 가지만 말해. 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 보내는 거 지금 당장 끊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끊을게. 은숙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물소리에 묻히게 두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밥은 먹었습니다. 은숙은 도연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지도 않았고 치워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말했어? 은숙은 한참 있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했어. 어떻게 됐어? 은숙은 핸드폰을 쥔 채 잠깐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잘 결정할게. 챕터 6 돌아가지 않기로. 그 대화가 있은 뒤로 보름이 지났습니다. 은숙의 하루는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났고 밥을 지었고 도연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공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연이 무언가를 말할 때 은숙이 먼저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말투인지,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그 습관이 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름 동안 은숙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으로 하던 일을 의식적으로 멈췄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식탁에서 신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좀 짜다. 예전 같으면 은숙은 바로 사과하고 다음엔 덜 넣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은숙은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던데. 도연이 눈을 들어 은숙을 봤습니다. 은숙은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숙한테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 주 화요일 지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좀 달라졌다. 그래. 응. 좀 더, 뭐랄까, 단단해진 것 같아. 은숙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런가.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은숙은 창밖에 핀 동백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잎이 짙풀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 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예전으로라는 게 어떤 거야? 은숙이 말했습니다. 눈치 보는 것, 먼저 작아지는 것, 물어봐야 할 걸 참고 넘기는 것. 그게 편하고 조용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얼마나 작게 만들고 있었는지 이제는 알겠어. 지연이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랑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그게 어떤 쪽이 되든 나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 말 해주는 거 듣고 싶었어. 은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안 늦었어. 63에 이제 이걸 알면 늦은 거 아니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늦었어, 엄마. 지금 알았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야. 은숙은 그 말을 가슴 안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 은숙은 조용히 작은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분이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30분이 됐습니다. 걷는 동안 귀에 라디오를 꽂았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순자와는 일주일에 한 번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걷다가 순자가 불쑥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나아졌다. 은숙이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응.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엔 뭔가 항상 눌려있는 것 같았는데. 은숙이 잠깐 멈춰 가을 하늘을 올려봤습니다. 순자야. 왜? 나 38년 동안 겁쟁이였나 봐. 순자가 은숙 옆에서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겁쟁이가 아니라 너무 참은 거지. 그게 같은 거 아니야? 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달라. 겁쟁이는 처음부터 안 해. 근데 너는 너무 많이 혼자 들고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하늘을 보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이후로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어색하게 짧게. 은숙은 대답은 했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지금 두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거리라는 걸 은숙은 알았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은숙아. 은숙이 책을 들고 있다가 도연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전에 한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도연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은숙은 책을 무릎에 내려놓고 도연을 봤습니다. 알아. 그게 다야? 은숙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응, 지금은 그게 다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것을 봤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가 거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은숙은 예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지연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내려왔습니다. 민준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지연이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하자 민준이 맞장구를 쳤고 도연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렇게 밥 먹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은숙은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겨울찬 공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은숙은 코트깃을 세우고 아파트 밖 불빛을 내려봤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좋았던 시간들도 있었고 버텨온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없는 셈으로 치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잃어버렸던 것들, 목소리와 눈빛과 스스로를 지키는 힘, 그것들을 이제는 다시 찾겠다는 마음. 은숙은 찬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베란다 문이 열리면서 지연이 나왔습니다. 엄마, 춥지 않아? 조금. 지연이 은숙 옆에 섰습니다. 뭐 생각해? 은숙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순자 만나서 뭐 먹을지. 지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야? 응. 지연이 웃다가 은숙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서서 밤 아파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큰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반전도 없었습니다. 은숙이 한 일은 그저 이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들고 있는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작아지는 것을 더 이상 편안하다고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숙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통쾌한 복수도 없었습니다. 극적인 이별 선언도 없었습니다. 눈물로 모든 걸 쏟아내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은숙이 한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가 꼭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은숙은 가난해서 힘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눈치를 봐야 했고, 물어야 할 것을 참고 넘겼고, 작아지는 것이 편안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긴 시간이 은숙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숙만의 이야기일까요? 관계 때문에 참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늘도 조용히 자신을 눌러두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은숙이 전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은숙처럼 아주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참았던 말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는 것. 오래 미뤄뒀던 내 이름 통장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니면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한 줄을 긋는 것.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단 한 줄.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언젠가 여러분을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자리로 데려다 줄 겁니다. 63세 은숙이 해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억지로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당신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다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여 줄 겁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은숙 같은 이야기, 우리 주변에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꺼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